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먼저 강경화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스스로의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입국 금지라고 하는 아주 그런 투박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관련 이야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렇게 혼자 격리된 채 생활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됐지만 어차피 누군가는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들 가운데에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혼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동행격리하는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이분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본인들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부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처음 제안한 경북 문경의 현직 약사 이야기 들어보고요. 이어서 마스크 재고량을 알려주는 홈페이지 개발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이것은 여의도가 아니라 대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인 안철수가 아니라 의료인 안철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안철수로서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대구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세 가지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빅데이터에서 안철수의 의료 봉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3월 6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중 입국자는 지정시설에서 2주간 격리한다. 전철과 버스는 물론이고 택시도 타지 말아야 한다. 일본 아베 총리가 느닷없이 이런 내용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사실상 입국 거부 조치를 내린 건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자신의 무능을 한국 때리기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청와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베 총리 왜 이러는 겁니까? 예, 지지율이 떨어졌어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요, 그 지지층 그 포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극우파들이 사실 그 1월에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계속 주장해 온 것은 중국에서의 그 입국을 금지해라. 예. 여기 그 한국에서도 그 보수 야당이 주장했던 거죠. 예. 거죠. 그게 그 일본의 그 특히 극우파들은 쭉 그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베는 모든 게 좋지만 그거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 목소리가 쭉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혁다 나오키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극우파 작가인데 그 사람이 계속 그 트위터로 그 내용을 주장해 왔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요새 이 문제를 갖다가 회담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근데 그러한 극우파들의 의견을 상당한 부분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들어갔다.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 이거
지정시설에서 2주간 격리하고 전철 버스는 물론이고 택시도 타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오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지금 일본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이 입국 금지 조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오히려 지금 일본은 아베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자꾸 숨긴다.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하고 다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일본의 코로나 감염 상황이라는 것은 그 외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중 감염 그렇게 일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지역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이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또 그 옛날에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루즈선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크루즈선에서 하선을 먼저 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외부에서의 바이러스의 일본 폰또 산육을 막겠다. 이러한 미즈기와 정책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미즈기와라는 것은 물가에서 촉을 산육하지 않게 한다. 이것으로 일단 그거 끝났고 이제 근내적인 그 감염 확산을 막겠다라는 정책으로 옮겼어요, 사실. 옮겼는데 다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독단적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과는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예. 그 중국 또 한국 두 나라를 입국을 금지하면 특히 관광업계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희생시켜더라도 일단 먼저 일본 지지층 극우파들의 지지를 다시 만회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집시켜야겠다. 예. 왜냐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특히 보수 신문지라고 할 수가 있는 산케이 신문의 조사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그것도 30%대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산케이 신문이 조사를 하면 좀 좁게 나옵니다. 네, 그러나 산케이 신문의 조사에서도 30%대 그러니까 전달하고 비교해서 역시 7% 8%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비상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쭉 주장해왔던 특히 중국에서의 입국 금지, 거기에 한국을 플러스했다라고 이번에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의 특히 지산파 판선들은 한국하고 일본의 방역 제재를 비교하면서요.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라 할까 한국과 비교당하는 게 싫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극우파들이 그거 싫어하니까 아무래도 지지 기반을 결집한다라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둔 그러한 입국 금지 조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한국과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것도 한국은 저렇게 하루에 검진을 상당히 많이 해서 확진자를 발견해내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는데 일본은 왜 그러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검사하는 숫자가 우리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통계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면 전도인데요. 그러나 검사 숫자가 한국의 20분의 1 정도니까 사실상 2만 명 정도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본에도 검사 능력이 사실상 없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검사 키트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 키트뿐만이 아니라 PCR라는 유전자 검사 기기가 있는데요. 이것으로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에 많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요. 근데 지금까지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항상 쫓아가는 입장이었고 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전부 다요. 그리고 재난 대비가 철저한 나라이고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아베 정권 들어서면서 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을 때 복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요. 산사태 일어났을 때도 복구 못했고 예, 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네네. 일본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다 맡기겠다라는 하나의 속셈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앞으로 계속 태풍이 매년 올 것이고 이거 계속 일본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약간의 그 책임을 회피하여서 국민들에게 더 넘기는 그러한 자세가 지난해 9월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그 헌법 개정, 을 거기에 고르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긴급 사태 조항을 이참에 만들겠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나설 수가 없는 것은 헌법의 긴급 사태, 한국에서 말하면 긴급 조치,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개헌 논의를 이번에도 했거든요. 1월에. 예, 그리고 이번에는 또 개헌하지 않아도 법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비상사태법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또 요새는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확진자를 좀 감추는 이유가 올림픽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예, 그런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실제적으로 능력도 좀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루에 1,000명 정도는 다 검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합니다. 예. 이유는 1,000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800명까지 가능하다라고 처음에 정부가 일본 정부가 밝혔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훨씬 못 미치는 숫자를 검사를 하는 이유라는 것은 의지 자체가 부족하다. 검사할 그 의지 자체가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질병본부장인데 질병본부에서 코로나 대책 회의를 매일 하지도 않고요. 한국은 매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며칠에 한 번씩 하고 그때도 뭐 10분 정도밖에 안 하거나 그런 게 다 언론에 공개가 되어 있고 또 그 집으로 거의 매일 돌아가십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오후에 나오거나 이러한 자세가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지 자체가 없다.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가다는 올림픽도 제대로 못 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한 또 위기심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러당 감염을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2월 27일에는 갑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휴교 요청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25일에 정부 대책을 기본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던 내용을 또 그것도요. 측근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예. 사전에 정확한 협의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가 관방 장관은 발표된 이후에 알았다고. 즉흥적으로 밀실에서 결정하는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극히 진짜 측근들이 있어요. 예. 이 두 사람 세 사람 하기우다라든가 이마이라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두 사람도 반대했대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휴교련 내리는 것은 너무 갑작하면 부작용이 많다. 예.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중국하고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사실상 입국 금지 거기에 대해서도 거의 위로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을 했다. 발표했다라는 데서 반발이 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예. 코로나19 사태가 일본 내에서 장기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올림픽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지고 또 이번처럼 한국, 중국 입국 막아서 관광업계라든가 국내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베 총리에게 굉장히 정치적 타격이 갈 것 같은데 뭐 정권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정권까지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판 아베 세력 중에서 이거 자민당 안에서 그 촌리가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내에서도 반 아베 세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이시바 시게루라든가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하면 그 사람이 가장 그 다음 촌리로 적합하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아베 촌리는 상당히 그러한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기재입니다, 사실. 현재까지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9년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12년까지 하려고. 그러한 이야기도 주변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좀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뭐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게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우리도 단호하게 맞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어느 정도 단호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예를 들면 그 미국 쪽에서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더 강한 그 입국 제한이라든가 그렇게 나올 때 그러면 그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 내에 그러한 그 아베 촌리의 전체적인 목적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든가 혹은 뭐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제한한다고 하면 또 관광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 좀 더 뭐라 그럴까 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감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일본이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잘못된 그 일본에 대해서 맞대응하면 우리도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좀 어른스러운 판단이 중요하고 그 어른스러운 판단을 하면 세계가 오히려 평가를 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보는 모습도 필요하다. 네. 예, 오늘 호사카 유지 교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